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면역 치료와 관련된 겁니다. 조금 내용이 최근에 많이 알게 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의사들도 잘 몰라요.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개념적인 것만 앞에 간단하게 하고 뒤쪽에 이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내가 이게 적응증이 되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약이 뭐가 있는지, 임상시험이 뭐가 있는지 위주는 맨 마지막에 한 슬라이드 3-4장 안에 몰아놨거든요. 앞에는 그냥 개념적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별 암 치료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로만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이 개발됐고, 화학요법은 이제 1940년대 후반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제일 많이 쓰시는 약이 이제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인데요. 파클리탁셀이 이제 완전히 나온 게 1990년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암 치료 조금 효율이 높은 암 치료는 1990년도 이후에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 요법은 2000년대에, 이제 면역 치료는 2010년대 이제 새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떤 치료가 어떤 실제적인 치료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이상 연구가 지속돼서 하나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막 쏴서 정상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새로 자라는 세포는 이제 안 자라게 하려고 막 억누르고 부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를 생산하거나 혈소판, 백혈구를 끊임없이 계속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막거나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골수 억제가 일어나고 빈혈이 생기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주사도 맞고 수혈도 하고 하죠. 이제 그런 이런 부작용에 같이 있는 치료법이다. 표적 항암제는 이제 딱 암세포에만 특징적인 표적이 딱 그걸 골라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암세포들이 가끔 이 표적을 바꿔요. 모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아닌 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치려고 하면 방패도 세우고요. 그래서 사실은 표적 항암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표적을 삼을 만한 게 몇 개 안 되고 딱 표적을 잡아서 딱 찌르기 시작하면 얘네가 이제 저항성을 갖고 표적을 바꾸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야 될 단계가 많다. 또 면역 항암제, 이제 오늘 이제 면역 항암제는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존 항암제 치료는 이래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환자분들 생각하기에 암덩어리 딱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세포가 다 똑같은 암덩어리일 것 같죠. 암세포일 것 같죠. 그래서 왼쪽처럼 딱 구슬을 돌리면 다 하얀색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치료하는 약 딱 쓰면 딱 치료되고 없어질 것 같죠. 근데 이제 암덩어리 하나에 보면 세포가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암세포가 같이 섞여서 암덩어리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면 만약에 빨간색, 파란색은 잘 들었다 치죠. 근데 녹색은 이야기 안 듣네요. 그러면 녹색이 좀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한 1년, 2년 뒤에 다시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의미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치료에 한계가 있다. 면역 치료는 그래서 이제 뭐가 좋으냐고 하면 요 아래 나와 있는 두 분은 면역 치료에 이제 기틀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면역 치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세포 독성 T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나쁜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걸 잡아먹고 공격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막고 흘려보내는지 기전을 연구하신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2018년도 노벨 의학상 받았다는 건 면역세포 치료가 지금 가장 핫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인데 흑색종이 진단되셨는데 피부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인데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되다가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하고 거의 완치 판정 직전에 있어요. 거의 건강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면역 치료라는 건 체내 면역 세포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환자의 몸이 암세포랑 맞서서 알아서 싸울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치료법을 총칭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류는 이래요. 이제 항암 백신이라고 하면
암만 갖고 있는 항원을 환자한테 이제 소량 투여해서 이런 애가 오면 죽여, 이런 애 오면 공격해야 돼, 미리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전단지를 뿌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그 T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공격 세포가 있는데, 이제 면역 세포가 있는데 암 세포를 인지해서 너 암 세포구나 하고 딱 인지를 했어요. 이제 공격을 막 하려고 하죠. 공격을 하면 암 세포가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제 공격에 맞서서 방어 단백질 많이 먹었다 하면서 방어 단백질을 딱 주면 얘가 이걸 딱 받고 그만할까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의 면역 반응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면 열이 나고 막 몸에 막 몸살도 나고 많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딱 좀 지나치려고 하면 그만두려고 하는 면역 억제 반응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자정적으로. 근데 이거를 흉내내서 암세포가 딱 이런 걸 건네죠. 이제 뒷돈을 건네면 이걸 딱 받아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악수를 못하게. 그래서 이쪽에다 막든지 이쪽에다 막든지 해서 아예 둘 쪽을 결합을 못하게 해서 공격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지금 약물로 나온 건 대부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양세포 이식은 이제 입양을 한 세포를 이식해 준다. 그래서 체내 면역 세포를 꺼내서 증식시켜서 다시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세포를 꺼내서 그거를 이제 암만 잘 인식할 수 있게 변형시켜서 다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이토카인은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좋긴 한데 약간 비특이적이죠. 암만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입양세포는 이 암 조직에서 그 면역 세포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이 면역 세포 중에 암을 인식할 수 있는 면역 세포만 따로 골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녹색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인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얘만 증식해서 다시 넣어주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 덩어리가 이제 뭐 항암 치료에 의해서 이제 깨지거나 아니면 너무 증식을 과도하게 하면서 항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항원을 이 항원 표지 세포라고 하는 애가 이제 덕지덕지 붙여서 이런 애를 공격해야 돼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고 있던 T 세포가 이런 애를 공격해야 되는구나 하고 활성화돼서 공격을 해서 이제 치료가 된다.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제 임핀지, 키투르다, 옵티보, 티센트릭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까지 이제 난소암 쪽에서 또 자궁 내막암 쪽에서 이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지금 키투르다랑 옵티보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면역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하고 어떤 효과적인 차이가 있느냐인데요. 이제 이런 최근의 연구예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최근에 하와이 쪽에서 이제 저희가 암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런 수지상 세포, 아까 면역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를 성숙시켜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이런 입양세포 이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무진행 생존 기간, 재발 안 한 기간은 별 차이 안 나요. 1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번 약이 들으면 환자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요. 듣는 환자랑 안 듣는 환자. 그래서 이게 쓸만한 연구구나라는 게 최근에 좀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됐죠. 그래서 부인암 쪽 연구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놀란 연구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안 하면 점점 나빠지면서 이쪽으로 가는데 표적 치료 같은 걸 하면 처음에는 엄청 잘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적도 바꾸고 방패도 세우고 막 모자도 쓰고 막 위장을 하면 점점 저항성이 생기면서 치료가가 떨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떨어지죠. 면역 항암제는 반대로 처음에 듣는 사람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환자가 있으면 잘 듣는 환자는 5명, 1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면역 백신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 면역이 한 10년, 20년 이상 가죠. 그것처럼 한 번 들은 환자는 그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훨씬 긴 생존 기간을 보인다. 그래서 잘 듣는 환자에 속하면 훨씬 오래 이득을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조금 막 알록달록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암덩어리 안에는 세포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런 혈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변에 이제 이런 섬유질로 인해서 아예 이 면역 세포가 못 들어가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진 상태여야지 면역 치료가 잘 듣는다. 이런 환자들이 한 5에서 10%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시커먼 점이 많은 거는 면역 세포들이 종양 안에 침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환자들은 아예 세포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암이 들어와 있어도 세포가 와서 아예 공격을 안 해요. 여기는 공격하려고 왔는데 얘네가 섬유질 방패를 세워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포 형태에 따라서도 잘 침투가 되면 이런 환자들은 훨씬 예후가 좋은데, 이런 환자들은 예후가 안 좋아요. 이런 걸 뚫기 위한 저희가 이제 연구의 노력이 향후에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독성 같은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면역 항암제 독성이 꽤 자주 있고, 있을 때는 좀 심각할 경우가 있어서 저희 연구자들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열이 난다든지 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신장 기능 이상, 아니면 뭐 근육통이나 심한 경우에 폐렴이나 아니면 신경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꽤 높기 때문에 34%, 14%. 그래서 요새는 이거보다는 이쪽 약을 많이 쓰고요. 14%라고 하지만 어쨌든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쓸 때 조금 조심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세네 장 안에 이제 중요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많이 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내 면역 치료제 종류는 이제 아직까지는 녹십자 셀에 있는 이뮨셀 LC 같은 경우는 간세포암에서만 돼 있고, 크레아제는 크레아박스 RCC 신세포암. 그래서 사실 아직 난소암이나 자궁내모와 자궁경부암 쪽에 돼 있는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도 이런 면역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이걸 넣은 이유가 아직 임상 시험 중인데, 넣는 이유가 2014년도부터 간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NK세포 치료제의 임상 이상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 임상 치료를 해야지 적어도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도 많이 맞으러 가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NK세포 치료하러 일본에 가신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로도 찾아보고 그 NK세포 치료하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팜플렛도 구해서 봤는데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해서 뭔가 임상 하나, 1상, 2상, 3상 연구 중에 2상 하나를 넘기려고 하면 회사에서 몇십억, 아니면 100억 넘게 투자를 해서 막 안정성, 환자 안정성도 보고 꾸준하게 이게 치료할 만한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환자한테 안정하게 가는 건데, 전 세계에서 지금 NK세포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뭔가 뚜렷하게 국제 논문지에 나와 있는 연구는 없죠. 사실은 그 가격도 찾아봤더니 한 번 갔다 오시면 600만 원, 뭐 브로커 껴서 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싸게 하면 뭐 나는 300만 원을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하시고 사진도 올리시고 했는데, 그 연구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직 그쪽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립되지 않은, 또 이제 연구소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전혀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약간 실험 대상처럼 받으시는 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받으시면 좋겠고, 물론 마음적으로는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 다른 치료 받으면서 같이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는 결과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역감염 억제제 현재 보험 적용 기준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키트루다, 페브롤리주맙이라는 건 3주 가격으로 쓰고 있는데요. 약가가 5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23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이제 다시
보상해서 드리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요. 일단 580만 원을 내시고 받으시고 나중에 다시 재입금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자궁경부암은 재발성 편평상피세포암일 경우에는 2차 이상에서 무조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이 아닐 경우에는 PDL1 양성 CPS1 이상 뭐 이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난소암에서도 PDL1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 3차 이상에서, 고형암의 경우에 자궁 내막암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와 환자들만 재발성으로 2차 이상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포 조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직까지 보험이 되고 있고, 이제 보험이 국가 보험이 이제 국가에서 5%만 받고 이렇게 하는 보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100대 100으로 환자분이 전액 본인 부담 하에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옵티브의 경우에도 난소암 재발성 전이성 난소암에서 3차 이상. 대신 옵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조건은 없고 재발성 전이성이면 되니까요. 재발된 환자분들한테는 3차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서 이제 참여 가능한 이제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임상 시험 종류예요. 난소암에 3개, 자궁 내막암 1개, 자궁 경부암에 4개, 또 입양세포 이식도 하나 있고, 올해 내로 이제 재발성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서 자가 수지상 세포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거를 제1상 단일 기관 저희 병원에서만 할 거고요. 공개 임상 시험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상 시험 수행 들어가기 위해서 전임상 시험, 막 쥐나 돼지나 이런 뭐 그 동물들 실험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하고, 독성 평가도 하고 효과 평가도 하고 식약처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통과해서 이제 막 일상을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전이 기관과 파미셀이라는 국내 기관,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면역 치료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표적 치료제는 이렇게 떨어지고 면역 치료제는 효과가 조금 있는 분들이 좀 적다, 하지만 좀 오래 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조금 잘 맞는 조합을 짜서 하다 보면 저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좋은 효과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표적 치료제도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지금 많이 보험이 되고 적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면역 치료제를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매진말로서 아까 설명드린 면역 치료가 무엇인지, 종류가 어떤지, 한번 반응한 환자는 효과가 길게 가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반응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혈액암에서는 많은 이제 연구 논문들이 있고 좀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고형암에서는 효과가 좀 적다. 비용이 많지까지는 많이 비싸다.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비용이 비싸고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잘 고안된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면 비용 부담도 없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 봐 많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